16장이죠. 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이게 이제 그 국가로 하는 인격체로 이제 그 봐야 되니까 커먼웰스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잠깐만요. 국가가 커먼웰스를 인격으로 보는 거,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런 인격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위적 인격이지. artificial person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이란 말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혹은 그의 말이나 행위가 타인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리고 인격화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행위하거나 혹은 타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타인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그 사람 이름으로 행위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키케로가 나는 세계의 인격이 있다. 나 자신, 나의 적, 그 다음에 뭡니까? 재판관의 인격이다. 내 편, 네 편, 중립, 그런 얘기. 그 다음 뭐 대리인 본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18쪽 근한에 따른 신의 계약은 본인을 구속한다. 계약했으면 본인이 구속당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 쭉쭉 별로 큰 다른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220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참된 신은 인격화될 수 있다. 모세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사제, 성령에 의해서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221쪽 만일 대표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그들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 그 다음 222쪽 대표자가 짝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각각 동수인 경우에 유무죄가 동수인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그러나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죄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수인 경우에는 뭡니까? 유죄를 판단할 수 없잖아. 그럼 무죄라는 얘기죠. 유죄도 그렇지. 그거는 무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수인 경우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있다는 거죠. 정책인 경우 이것과 저것과 따졌을 때는 또 모르겠지만 죄를 따질 때는 무죄가 아니면 유죄가 아니면 무죄라는 거죠.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이릅니다. 코먼웰스의 목적은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가 리바이어던을 만든 이유는 이제 이게 설립된 이유가 안전이죠. 자유를 포기한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정의, 공평, 앞에 자연법이 쫙 나왔잖아.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자연법 그 자체는 어떤 힘에 대한 공포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아까 그랬죠. 양심의 내면적인 법정에서는 지켜지지만 외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 자연법들이. 그래서 공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정념은 이거 인간이라는 것은 정념과 이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념이 항상 앞서가. 자연적 정념은 그 반대의 방향, 즉 불공평, 자부심, 복수심, 아까 자연법이 얘기했던 반대의 방향으로 우선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칼 없는 신의계약은 빈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228쪽에 왼쪽 적어놓은 거 보면은 소수자 또는 소수 가족의 단결로도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다수라 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또한 단일한 판단이 계속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없다. 홉스는 절대군주의 절대 권력입니다. 오늘날 같은 권력 분립 없어요. 오늘의 상권 분립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권력은 절대 분립될 수 없다죠. 그러려면 전쟁 상태로 돌아되기 때문에 지켜질 수 없다는 거죠. 안전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230쪽 왼쪽에 보면은 이승도 언어도 갖지 못한 어떤 동물이 강제력 없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재밌죠. 첫 번째, 인간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자, 우리가 홉스에서는 뭡니까? 이게 만인가 만의 투쟁으로 본 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때문에 시기와 정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에는 공적 공동이익과 사적 이익이 다르지 않은 경우, 본능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가 공동이익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울과 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동물들은 인간과는 달리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의 일을 하면서 가오를 찾아내는 일도 없고 또한 가오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안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에 자기가 남들보다 현명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이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계획과 쇄신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 혼란과 내전이 초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줄에 보면 231쪽 인간 중에는 언어의 기술을 이용하여 선을 낙처럼 악을 선처럼 보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멋대로 평화를 결혼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권리 침해와 손해의 개념이 없으므로 자기가 안락하기만 하면 동료들에게 반감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안락할 때 가장 까다로워져서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코먼웰스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끝으로 동물들의 화합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화합은 오직 인위적인 신의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제일 마지막 줄에 공통의 권력은 외적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다섯 번째 줄에 코먼웰스의 정리입니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자, 인격이 아까 앞에서 나온 인격입니다. 코먼웰스가 인격이란 말, 인위적 사람입니다.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격을 가진 자, 코먼웰스를 주권자라 합니다. 주권자. 그래서 주권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적 힘에 의한 것으로 예컨대 자식이나 자손을 복종시켜서 지배하면서 복종을 거부하며 멸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이나 합의체에 대한 자발적 복종에 각자가 동의하는 경우이다. 전 후자를 정치적 코먼웰스, 설립, 인스티튜션에 의한 코먼웰스라고 부를 수 있고, 전자는 획득, 에퀴지션에 의한 코먼웰스라고 부를 수 있다. 앞에 그런 뭐 정복한 거죠. 후자는 뭡니까? 서로 지금 홉스가 얘기하는 합의에 의한 신의계약에 의한 코먼웰스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먼웰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상호 신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래 G135쪽 오른쪽 그 옆에 적어놓은 거 보면 코먼웰스가 설립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첫째, 백성은 통치 행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주체 이렇게 됩니다. 자, 코먼웰스 자체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만인의 상호간의 신의 계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코먼웰스가 개인과 개인을 상대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백성은 통치 행태를 변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밑에 쭉 이렇게 왜 그런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37쪽 주권은 박탈되지 아니한다. 이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먼웰스는 지가 개인끼리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상호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탈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9쪽에 다수에 의해 선포된 주권의 설립에 항의하는 것은 불이이다. 다수가 이제 이렇게 커먼웰스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자의 행위를 백성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뭐 지가 비난하는 거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항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홉스 논리대로 하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불공평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불이나 권리 침해를 범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어쨌든 그 홉스는 이 주권자를 못 건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240쪽에 백성은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지가 진대 뭐 지가 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권자는 백성들의 평화와 방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한다. 그래야 이제 뭐 안전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죠. 또한 백성들에게 어떤 학설을 가르칠지 결정한다. 어떤 공부를 시킬 것이다. 이 주권자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41쪽에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없는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주권자 8. 주권자는 분쟁의 재판과 판결의 권한을 갖는다. 그 다음에 최서지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전쟁을 하거나 강화를 한다. 그러니까 홉스는 인민이 가지게 될 그런 도리나, 그 다음에 지배자, 국가가, 군주가 가져야 될, 여기서 보면 주권자라고 되어 있죠. 코먼웰스 가져야 될 어떤 권리나 권한을 갖다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시를 막론하고 고문관과 장가를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보상과 처벌을 행할 권리, 그 다음에 영작과 서열을 결정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244쪽에 보면은 주권자의 권리들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게 되면 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원시 상태가 만인과 만일은 투쟁으로 했듯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또한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권리는 결코 양도되지 않는다. 주권자의 권력 앞에서는 백성의 권력이나 명예는 소멸한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넘겨줬기 때문에. 신의 계약에 의해서. 이러면은 그 민주정은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만일 이걸 하나로 이렇게. 이 사람은 군주정입니다.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군주정. 군주정. 절대적인 왕. 절대 왕권이요. 그 군주가 자기의 세습권도 가지고 있는 군주예요. 선출된 군주가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 민주주의 정신에는 굉장히 위배될 수 있다. 커뮤니스트라는 게 어쩌면은 그 인민들이 모여서 그 주체가 되고 그 주체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물론 그게 인민들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구조로 보면
좀 더 그 주권자가 인민,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절대 군주정이 되다 보면 좋은 선례도 많지만은 결국은 나쁜 선례를 더 많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사람 논리가 민주주의에 안 맞다고 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세 사람이 있잖아. 흔히 그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 홉스와 로크나 루소가 있을 경우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했다고 보죠. 내 평판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생각 자체가 대단한 발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장군 분립도 이래야 되고 또 부패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권력 자체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군주정 옹호장 이 사람은 기족정, 군주정, 민주정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도 세 개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했거든. 나머지는 다 아르기 이 사람 말이 맞죠. 딴 데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보면 대단한 발상이죠. 이 사람이 근대 정치 사상에 그걸 운돌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 아니면 그냥 독재자 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신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라는 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럼 지금 거꾸로 질문하죠. 그럼 그 군주가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한테 폭력적이고 포괄적 정치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시기에는 그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지. 예. 근데 그 시도 그 전화했을 때 아니 이제 이게 이해의 충돌을 가져오는 게 분명히 방금 인민에 의해서 힘이 나온다라고 전제는 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보면은 군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인민들이 잘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해서 내가 군주로서 정치를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군주가 양심에 의해서 충분히 그걸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을 때에 플라톤 시대의 철학자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지만은 그 당시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왕밖에 없었어. 군주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공화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군주정이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군주정을 옹호했다는 것보다는 그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강조한 거지.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 사람 철학적으로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만투로 봤는데 권력이 분할되면 또 싸울 테니까 분할되면 안 된다 그랬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군주가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지.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양심에 따라서 일해라. 그래서 이 보면 항상 이 사람은 그래. 이 보면 246쪽도 보면은 주권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강대한 권력도 결코 해롭지는 않다는 거죠. 많은 경우 해악은 소수자에게 흔쾌히 복종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복종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신의 계약에 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밌는 표현 247쪽의 마지막에 7번째 줄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확대경을 이거 가만 있어. 내가 이거 안 놀렸네. 두 개의 그 학대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학대경만 보는 거죠. 망경은 물리 보잖아. 안 보고. 망경 안 보고 학대경 보고 싶은 거지. 뭐냐? 정념과 자기애입니다. 하나는 정념이고 또 하나는 자기애이다. 셀프-러브이다. 이 확대경 때문에 작은 희생을 크게 불평하고 망경으로는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 같잖아요. 그러나 망경으로 멀리 내다보면 도덕과학, moral science와 시민과학, civil science로 보면 그러한 희생 없이는 개인이 그 자유를 구속당하고 그러면 이런 희생이겠죠. 이런 희생 없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참이 목전에 닥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이, 그러니까 강대한 권력이 좋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커먼웰스가 영연방에 아직 이름을 쓰고 있네요. 있을 거, 영연방이 그 커먼웰스라 가겠지. 예, 영연방이. 거기서 이뭐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죠. 영연방 국가를 나타낼 때 커먼웰스라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커먼웰스 보다 보니까 그 캐나다랑 그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아직 그 수장으로 그 돈에 왜 여왕 사진이 들어가. 그렇지. 유황이잖아. 영연방이죠. 수장으로 딱 어떻게 그 정도 큰 나라들이면 나갈 것 같은데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영연방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건 안 깨겠죠, 누가. 아니 그래서 진짜 완전히 지역적으로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캐나다에서도 수장이 그거라더라고요. 신기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뿌리가 그거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그래 괜찮아. 그게 없어져 버리면 수정해. 그렇지. 자기가 그 새로 처음에 나와야 되니까 미국처럼 그 짧은 역사에. 아니 근데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도 아직 그걸 또 그건 좀 다른 경우고 그거는 뉴질랜드랑 캐나다는 좀 다른데 식민지였던 나라들도 지구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는. 지금 그 영연방이 나름대로 또 뭐 제 일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뭐 파키스탄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워낙 경제적인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다시 들어가. 남아공군. 재밌다. 커먼웰스란 말을 아직 쓰고 있는 거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여튼 전대를 전부 다 부정해야 내가 존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대를 다 깨닫는 게 훨씬 더 그죠? 그 역사를 이게 상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안중근은 우리는 보면은 그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의사가 맞고 그쪽에서 보면은 또 시각이 다를 거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는 그 당시는 제국주의가 그 주류였잖아. 흐름이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제국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못된 일을 많이 했고 막 이러면은 또 물론 내는 잘 모르겠어.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일본으로 보면 뭐 그냥 그렇죠. 예를 들어 그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건 대단히 나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 식민지로 삼았고 또 필리핀은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잖아. 이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라고. 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뒤처리를 잘못하고 일본도 그냥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뭐 인식하고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물어보면 딱 끌어주고